네, 반갑습니다. 오늘 리빙랩 야부리 주자님은요, 한남대 권일숙 교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분하십니다. 네. 예.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 중국경제통상학과 권일숙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리빙랩 활동을 하셨나요? 유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필요한 거는 물론 학교와 대학교와 관련된 이런 정보도 있겠지만 뭐 생활에 관한 뭐 부동산이나 아르바이트 그리고 이제 그 법률 관련 출입국 관련 정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코로나19 기간은 뭐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들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고 막상 이제 학생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유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화시키는 이런 원스톱 플랫폼 개발이 목표였습니다. 앱 이름이 RU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 RU 뜻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R자는 이제 알려주고 알아가는 그리고 이제 U는 유학생활이라는 의미에서 저희 학생이 이제 RU라는 이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RU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학교 정보, 의료 정보, 그리고 생활 꿀팁, 그리고 지역의 이제 맛집, 그리고 지역의 축제, 뭐 이런 가볼 만한 곳,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간에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게시판, 그리고 또 재학생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게시판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외국 유학생들이 실제로 그걸 사용해 봤나요? 네네. 반응이 어땠어요? 사용을 해보고 여러 이제 기능이 한 곳에 이제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한 걸 이제 바로바로 이제 찾아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문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편리한 앱이라고 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동안 앱 개발이 한번 만들어지고 거기서 거쳐보다 보니까 이것이 사용자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외국 유학생들이 좀 주체가 되어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은 있나요? 네, 실제로 저희 이제 팀에 그 대학원생 중에 이제 유학생 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1차 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만들고 보니까 이게 그 업그레이드가 또 필요하고 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는 단순히 앱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iOS와 이제 안드로이드 두 가지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유지비가 최소 30만 정도 관리를 하려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만약에 저희가 이 앱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으면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지금까지 네네네. 우리가 앱을 개발하는데 유지 보수가 굉장히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 유지 보수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초기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이제 앱을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앱을 개발을 해보니까 박사님 말씀처럼 홈페이지 유지에도 이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또 이제 관리를 하는데도 또 이제 비용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희는 2차 리빙랩 신청을 해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요즘에 이제 저희 고민인데 뭐 유학생들이 필요한 이렇게 그 음식 뭐 이렇게 현지 음식이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지금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이제 그 앱이 한글하고 중국어, 영어 세 개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베트남 학생의 비중이 지금 현재 중국 유학생보다 이제 늘어간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번에는 그 베트남어로도 이제 그 앱을 추가로 이제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리빙랩은 실제 쓰는 사람들이 주체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앱을 개발해서 너네 편의를 봐줄게 이런 기기를 개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코크리에이션 개념, 공동 창출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 어찌 보면 외국 유학생들의 역할이 조금 강화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차 앱을 개발할 때도 이제 유학생도 이제 참여를 했지만 또 유학생들의 의견 청취를 이제 애로사항을 여러 번 듣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앱을 실제로 이제 개발을 했으니까 이 앱을 사용을 해보고 뭐 추가적인 기능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추가해야 할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로부터 반영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서 2차 이제 앱을 이제 추가로 구축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베트남 친구들의 어떤 앱을 개발한다면 베트남 친구들이 자기들이 수요를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앱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만들어가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주체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을 알리는 장으로서의 앱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고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현지에 와서 저희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고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스며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이제 앱을 만들었는데 이제 박사님이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2차 이제 앱을 구축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현지의 나라별 문화도 반영을 해서 이제 잘 알리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대전, 세종, 충남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개발한 앱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협력해 볼 수 있는 의향도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재난 앱. 네네네. 그런, 네네. 분들과 코웍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받을 수 있는 여러 코멘트라든가 뭐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쪽은 지금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컴퓨터 공학 쪽이어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방금 문화라든지 또 다양한 통상의 개념으로 지금 또 네네네.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서로 맞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좋은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네네. 뵙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리빙랩은 기존의 방식하고 조금 틀린 걸 아마 활동을 하시면서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네네.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 항상 이제 성과에 이제 목표를 두었잖아요. 이번 리빙랩이라고 한다면 유학생들도 이제 지금 현재 국내 21년도 기준 16만 이상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18만 명 이상. 이런 유학생들의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하지만 유학생들이 실제 국내에 들어와서 잘 정착하고 생활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후속적으로 관심이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 대학이라든가 지역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도 한 개의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마침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 성과 위주로 갔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쓰는 주체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조금은 네네네.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를 네네네. 우리가 고민하게 된 게 리빙랩의 큰 차이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들이 이제 요 앱 개발에서는 상당 부분이 다양한 주체에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어떤 교수님들이 자 의혹이 앞서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기존에 개발된 앱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이나 그리고 특장점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한 번 더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수님 같은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졌던 분들이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회 변화까지도 이뤄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 내국인 중심의 학생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찾아오는 네네. 외국인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대학의 역할을 거예요. 지역사회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리빙랩이 그런 관점으로 한 발짝 전 더 들어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성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랑입니다. 자랑. 실제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하는 이런 앱들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성과로는 이런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또 지역 맛집이라든가 축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유학생들과 또 재학생들 간의 이런 교류도 활성화시킨다는 이러한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앱 개발을 통해 가지고 외국 유학생들의 어째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성을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앱 개발 하나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 이 앱 개발을 통해서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거는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될 요소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사회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과 연결 이런 것도 이제 좋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공공성을 띤 이런 앱이기 때문에 수익 향후에 이런 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띈다면 수익 구조가 없어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도적인 개선 네네네. 사항인 거죠. 네네네. 예. 리빙랩을 이제는 한 번 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리빙랩을 알 것 같아. 그러면 난 리빙랩을 꾸준히 하고 싶어. 이제 그게 대부분 목표로 바뀝니다. 앞으로 리빙랩 기반의 주체로서 우리 교수님의 꿈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적인 꿈으로는 현재 개발한 앱을 잘 확장해서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이제 저의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이 앱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유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넓게 봐서는 이제 국가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꿈이 앞으로 더 한 발짝 더 나가고 확장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오늘 리빙랩 야부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한남대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리빙랩 야부리 권일숙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남대 리빙랩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